이란과 이란 대리 세력을 향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레바논 전역을 넘어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 시리아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5년 만에 대중 앞에 등장해 강경 대응 의지를 과시했는데요. 고조되는 중동 위기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제거를 위한 공격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데 일단 어제 공격은 새로운 수장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새로운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대체했던 사피에틴이라고요. 하산 나스랄라의 사촌이기도 하고 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암살을 지시했던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령관 솔레이마니와 사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란과도 친한 사람인데요. 이스라엘이 가차없이 보복 공습으로 목숨을 잃은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지금 시체를 발견했다는 얘기는 나오진 않는데요. 이스라엘 측에서는 살아있을 가능성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망이 추정된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망한다고 봤을 때 헤즈볼라의 전력이나 아니면 상황이 좀 와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헤즈볼라 현재 지도부는 거의 와해 상태인데요. 그런데 지도부가 와해됐다고 해서 조직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또 왜냐하면 또 새로운 지도부가 또 임명이 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은 타격은 크죠. 타격은 큰데 그렇다고 해서 헤즈볼라가 완전히 사라지느냐 그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 네. 그럼 새로운 지도부가 또 등장한다면 지금과 같은 공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아마도 되는 건가요? 적어도 대선 전까지는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때까지가 사실은 이스라엘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스라엘을 자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새로 뽑히고 나면은 아무래도 지금 상황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지금이 지금 황금 시간대죠. 5주 동안 이 기간 내에 무언가를 지금 이루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 결국 최종 목표는 뭐라고 봐야 되죠? 이란 영향력 제거죠. 이란의 영향력을 제거하겠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 연설에서 지도를 갖고 나오면서 축복의 지도는 이란이 없는 지도거든요. 이란의 영향력이 제거된 지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네타냐후 총리가 꿈꾸는 새로운 중동은 이란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한,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지금 네타냐후 총리의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지상전의 목표도 같다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지상전의 목표도 그렇고요. 모든 그 초점이 이란의 영향력을 제거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중동의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과정 내에서 지금 민간 피해도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작전 같은 경우도 표적 공습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꽤 컸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할 때도 떨어뜨린 폭탄이 80톤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폭탄도 마찬가지로 벙커버스터를 썼는데요. 민간 지역에 있는 건물을 표적으로 삼아서 공습을 해서 정확하게 표적을 제거를 했다고 하지만 주변에 민간인 피해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2006년 그리고 1982년 피해들이 상당히 컸는데요. 2006년의 공격보다도 훨씬 단시간 안에 레바논 민간인들이 죽은 수가 더 많습니다. 예.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미국 대선을 앞둔 5주간이 황금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지상정도 장기화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레바논에서의 전선은 헤즈볼라를 완전히 밀어낼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명절이거든요. 신년이 시작된 게 10월 2일에 시작돼서 10월 11일까지 아주 중요한 명절인데 우리나라 명절 추석 기간이 같은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의미가 되는데 거기에 지금 개의치 않고 공격을 하고 있고요.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 쪽이 원하는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가 적어도 레바논 국경에서 7km의 비군사화 지역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로 치면은 비무장지대거든요. 그걸 만들어야지만이 지금 마을을 떠난 6만 명의 이스라엘 주민들이 북쪽의 주민들이 다시 정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은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예, 이번에 사피에딘을 노릴 때도 어떻게 보면 하산 나스랄라와 같은 방식을 이용한 건데 네. 이스라엘의 정보력, 공격력이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은 그 헤즈볼라가 이렇게 약한 조직은 아니었거든요. 예. 굉장히 강하고 조용한 조직이었는데 2011년 이후 시리아 내전에 참전하면서 몸집이 불러졌어요. 몸집이 커졌고
그리고 레바논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대원들이 아무래도 돈의 유혹에 많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만해진 조직 사이에서 이스라엘 정보가 스며들기 시작했고요. 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모든 통신을 완전히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헤즈볼라가 서로 대원들끼리 연락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예. 이제 과거의 방식, 즉 무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하지 않고 인편이나 이런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최근에 있었던 삐삐 테러 사건도 영향이 있겠죠. 네, 그렇죠. 무선 통신을 장악하니까 좀 더 안전하다는 삐삐로 간 거거든요. 근데 그 삐삐마저도 완전히 이스라엘이 장악해서 폭탄으로 만들어서 터뜨렸으니까요. 예. 지금 헤즈볼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럼 말씀해 주신 상황이라면 지상전 같은 경우도 이전과는 과거와는 좀 다른 분위기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 지상전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2006년 전쟁에서도 그렇고 전쟁 경험이 있었던 전 장성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헤즈볼라와의 직접 대면은 위험하다, 여전히 위험하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군이 목숨을 많이 잃을 수 있다 하면서 그건 자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상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공습으로는 뭐 압도를 할 수 있지만 지상전에서는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평가고요. 2006년만 해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121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뭔가 스파이도 곳곳에 심어놨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뭐 이스라엘의 정보력은 대단하고요. 또 스파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 스파이들이 뭐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헤즈볼라 내에서 헤즈볼라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스파이가 있는 거고 이란에서도 이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파이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각국 이란도 그렇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색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죠. 예. 말씀을 해주신 그 타임라인을 보면은 미국 대선이 어쨌든 간 그 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지상전이 펼쳐졌을 때 5주 안에 목표한 대로 이스라엘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근데 헤즈볼라와의 지상전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이 내건 휴전 조건, 하산 나스랄라하고 휴전을 얘기를 했었을 때 조건 중에 가장 컸던 게 7km의 군사 비무장화, 비무장된 비군사화 지역을 설정을 하고, 예. 그다음에 2006년에 이 전쟁 때 유엔 결의안이 있습니다. 1701호에 보면은요, 헤즈볼라라든지 레바논 내에 그 무장 단체들을 해체하고 이를 완전히 레바논 군이 장악하는 걸로 해달라고 유엔에서 결의를 했어요. 네. 그러나 그 결의를 지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헤즈볼라가 지킬 마음이 없죠.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헤즈볼라 자체를 해체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스라엘이 이 요구 사항 중에서 선택을 해서 강행을 할 것인지.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요구한 사항을 다 헤즈볼라 해체까지 갖는 것은 저는 휴전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습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고 있는데 앞서 보여드린 지도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지도인데요. 저항의 축이라고 하죠. 사실상 뭐 이스라엘은 곳곳에서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고 1대7의 전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가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 이란의 영향력의 지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이란은 뭐 공격하지 않더라도 이 아랍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이란은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랍 지역에 있는 반이스라엘 단체라도 이란이 후원하고 있는 거를 만약에 다 잠잠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이스라엘의 목표는 달성된 거죠. 근데 네. 그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사실은 헤즈볼라도 무력화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인데 나머지 이 5개 정도, 이란 빼고 5개의 그 단체들을 이스라엘이 다 감당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예. 미국도 뭐 후티 반군의 그 군사 지역을 공격한다든지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만은 이 6개를 다 없앨 수 있을까요? 저는 예. 비관적입니다. 네. 조금 나눠서 보면요. 이번에 요르단강 서안 지구하고 가자 지구 공습했을 때 당시 목표는 뭐 하마스의 지도부 제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하마스도 그렇고요. 가자에는 하마스가 있고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는 이슬람 지하드라는 또 새로운 그룹들이 있어요. 이 그룹들을 전부 다 장악하겠다는 건데 사실은요. 이렇게 다양한 전쟁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휴전을 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이 동호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만의 외교부에서도 그렇고 중동 문제의 가장 핵심은 뭐냐?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게 잠잠해지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팔레스타인 독립이라든지 해방을 꿈꾸는 사람들만 공격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겠느냐. 계속 이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적어도 이 팔레스타인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아랍 국가들과 협의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스라엘과 손잡을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손을 잡으려면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해결하라는 게 아니고 같이 해결하자라는 제안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거죠. 예. 뭐 이란 움직임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그림자 전쟁으로 많이 불려왔었는데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5년 만에 공개석상에 섰다라는 것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하메네이 그 최고 지도자가 최근에 나스랄라 암살이 당하면서 뭐 모초로 그 암살을 피해서 움직였다는 얘기도 예, 보도가 예. 나왔었어요. 그런 보도도 일축을 하고 나는 건재하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공개된 장소에 나타났다는 얘기는 소위 말해서 암살의 위험도 다 무릅쓰고 나타났다는 얘기거든요.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뭐 이란 최고위층 내에 이견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이란 내부 상황은 어때요? 사실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지금 여러 문제가 있는데 경제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란의 새로운 대통령 페제시키안은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 서방과 유연한 외교 관계로 이 경제 제재를 풀고 싶어 해요. 당연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과의 싸움은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견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적어도 이란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거는 국가적인 결정이고 이건 국가 최고 안보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정부 관료들이 다 동의한 상태에서 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중에 지금 이란 외무장관은 또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을 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뭐 우리는 확전의 의사가 없고 키는 이스라엘 쪽에 있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의도입니까? 맞습니다. 아락치 굉장히 뛰어난 외교관인데요. 아락치 우리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외교관입니다. 이란이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외교로 해결을 하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이란을 공격한다면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 그렇지만 방점은 확전을 하지 않는다. 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된다. 여기에 있는 거죠. 확전의 키가 이스라엘에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온다면 이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해질 텐데 미국 뭐 말씀하신 대로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 이스라엘을 막자니 친이스라엘 표가 떨어지고 막지 않자니 반이스라엘 표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특히 해리스의 당선을 도우려는 바이든 행정부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만 않기만 바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타냐후 총리의 움직임에 끌려다니는 거죠. 심지어는 제프리 sak스라는 미국의 그 유명한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어저께 지금 미국의 중동 사령관은 네타냐후다. 네, 그 정도로 지금 네타냐후 총리의 움직임들은 미국이 끌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그래도 적어도 지금 확전만은 막고 싶은 거는 지금 마음입니다. 확전을 막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모르죠. 사실 하산 나스랄라의 암살도 미국이 원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작년 10월 달에 이스라엘이 하산 나스랄라를 암살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이 막아서 하진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미국이 알리지 않고 암살을 했고 또 이러한 상황이 이란과의 대척점에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태입니다. 사실상 통제력을 상실한 거 아닌가요?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봐야죠. 지금 사실은 그렇다고 그러면 가장 막을 수 있는 건 무기를 주지 않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할 때 썼던 벙커 버스터도 네. 미국이 준 무기입니다. 미국 무기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효과적으로 그거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수한 지금 대선이라는 상황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10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은 뭐 이른바 미국 패싱 이런 논란도 대선 이후로는 좀 사라지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대선 이후에도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은 계속 되겠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 선거처럼 끌려다닐 필요는 없으니까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있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유전 공습 외에 다른 대안을 찾아라 지금 이런 기사를 전해드렸는데 이것도 뭐 대선과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왜냐면은요. 왜 갑자기 유전 공격이 얘기가 나냐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을 했잖아요. 근데 군사 기지 두 개와 그다음에 모사드 기지를 공격한 거는 그래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슈켈론이라는 지역의 해변가에 이스라엘의 가스전이 있는데 가스전을 공격을 한 걸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 공식 보도는 되지 않았죠.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뭐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서 생생하게 그 찍은 동영상들이 올라오면서 뭐 이스라엘 쪽에서는 뭐 보도를 좀 통제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100%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스라엘이 참을 수가 없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유전을 공격하겠다. 석유 시설을 공격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이란이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미국과 아랍 국가들을 통해서 이란에게 만약에 우리를 공격하면 석유 시설이나 핵 시설을 공격하겠다는 엄포를 놔서 공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란이 그거를 무시하고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1대1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대1 대응이면 군사 기지 대응하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제 석유 기지나 핵 시설을 기지를 공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핵시설은 너무 부담스럽고 미국으로는요. 근데 석유 시설도 마찬가지죠. 석유 시설이 저장고가 있을 수가 있고 석유 생산 시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마도 저장 시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카르그 섬이라는 곳에 있는. 그런데 저장 시설이라도 거기를 공습을 한다고 그러면 세계 유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미국 내에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서 그거를 원하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논의를 해보겠다, 고려는 해보겠다고 했지만 미국의 답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또 미국을 패싱하고 보복할 이스라엘의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특징은요. 미국의 눈치와 상관없이 우리의 이익에 맞는다 그러면 일단 하고 나중에 미국이 알려준다. 미국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석유 시설이나 핵 시설의 공격 가능성도 핵시설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석유 시설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핵시설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란이 이번에 미사일 날린 것 중에서 핵시설을 겨냥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